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1일 오전 2시 30분 새벽입니다. 어제 이른바 드루킹이라고 불리는 김동원 씨 등이 김경수 현재 경남지사 당시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와 짜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겨냥을 해가지고 댓글 여론 조작을 광범위하게 기계적으로 실시했다 하는 이른바 이 드루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 특검팀이 이게 지금 특검이 수사한 겁니다. 특검팀은 상당히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8년, 주범인 김동원 씨에게 징역 8년, 그리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3년을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은 기계적 방법으로 댓글 여론 조작을 했는데 댓글이 한 8만 건, 순 댓글이 8만 건이고 그것을 공감수를 높이는 등등으로 해가지고 약 8천만 건의 조작을 했다. 8천만 건의 조작이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정원의 이른바 댓글 조작 무엇보다도 훨씬 더 대규모입니다. 더구나 이 드루킹 이 사람들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계속 김경수 씨와 서로 연락관계를 가지면서 작년 지방선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고, 대선 때의 이 공을 빌미로 삼아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를 하는 등 상당히 깊숙이 이 정권의 운영에 관계하려는 그런 포석을 가지고 이 댓글 여론 조작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 이번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정 구속되었다가 지금 보석 상태에서 현직 지사로 다시 현직으로 복귀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김경수 씨의 판결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8월에 이 선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면은 김경수 씨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 사람이 경제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 경제에 밝은 사람이 약 10페이지 분량의 이 글을 준비를 해가지고 일종의 최후 진술처럼 쭉 낭독을 했는데, 여기서 이 최근의 이른바 한일 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언론에 소개되었는데, 이걸 읽어보면 이 부분만큼은 이 드루킹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아무리 범죄자라도 항상 나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도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속담에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일을 할 때가 있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일 할 때가 있으니까 인간을 전체를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그 근사한 충고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한일 문제에 대해서 관제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일을 외치고 있다. 관제민족주의라는 말은 최근에
최장집 씨가 쓴 말입니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교수가 쓴 말인데, 관제민족주의. 관제민족주의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반일선동이 관제민족주의입니다. 이거는 가짜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 민족 전체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인데, 지금 김일성이가 말하는 민족주의, 남한의 좌익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민족 전체, 그리고 인류 전체의 자유에 이바지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고, 자기 패거리들 또는 자기 계급의 행복을 위하는 것을 민족주의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세력을 치기 위한 흉기로 사용합니다. 이건 관제민족주의를 넘어서 요사이 다시 등장한 말로 이건 반일종족주의입니다. 반일종족주의. 종족주의를 흔히 트라이벌리즘이라고 합니다. 트라이벌리즘. 그러니까 가짜민족주의인데, 왜 가짜민족주의냐 하면은 이 자들은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호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항일을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다. 그런데 항일한 것만 이야기하고 우리 동족을 쳐가지고 300만을 죽인 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같은 민족끼리니까 덮자. 북한의 핵무장도 같은 민족끼리 하는 거니까 덮자. 그게 민족 핵이 될지도 모른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니까 용서하자. 이것은 같은 민족끼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고, 다른 민족, 예컨대 일본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다 반대하자는, 이게 바로 인종주의, 레이시즘 내지 트라이벌리즘, 종족주의입니다. 부족주의죠. 부족주의.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은 관제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캠페인을 벌리는 세력이 정권을 담당하는 세력, 즉 김일성 정권이든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주도하니까 이것은 불순하다 해가지고 관제민족주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새 관제민족주의란 말, 가짜민족주의라는 말, 반일 종족주의란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주의 논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루킹 이 김동원 씨도 이 정권을 관제민족주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권의 적폐로 찍힌 사람들처럼 한때 그들과 한 배를 탔던 저조차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짓밟히며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태로 검경과 특검 등에 두드려 맞으며 여기까지 왔다. 제가 구속되고 언론에 보도되자 김 지사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후 일본 대사와 오사카 총사 등 인사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김 지사는 마치 제가 그 자리를 탐했고 그 때문에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하더니, 저는 문 대통령의 집권 직후 이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깨달았다. 문 대통령 선악 이분법으로 일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 제 소신은 한미일 공조로 위기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 투자도 일본과 힘을 합쳐야 뒤탈이 없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이 문제를 수차례 문 대통령 측근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질색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지극히 싫어해 참모들도 그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 대통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판결에 시간을 끌었다고 구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문 대통령이지만은 책임을 방기한 채 오늘날 관계 파탄으로 만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심없이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려던 정치인이나 저 같은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관제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일을 외치고 있다. 이 나라를 망고로 몰고 가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댓글 조작
의한 일종의 선거 부정은 그 나름대로 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와 같이 뒤엉켜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속성은 정확하게 안 것 같습니다. 일본이란 말만 나오면 질색을 한다. 그럼 김일성 말만 나오면 질색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말만 나오면 질색을 해야 되는데 질색이 아니라 반색을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친북 성향과 반일이 같이 오면은 이건 반핵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인데 일본을 반대하고 북한과 친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반핵입니다. 친북 반일이 같이 오면은 반핵입니다. 반일 하나라도 문제고 친북 하나라도 문제인데 친북과 반일을 같이 겸하는 세력은 100% 반핵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동원 씨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지극히 싫어한다 했는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일본을 싫어하느냐, 아니면 일본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하면서 반일을 해가지고 가짜 민족주의에 편성해가지고 정적을 친일파로 몰고 자기 편을 민족주의 세력으로 부각시키고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걸로 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연장하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는 건지. 왜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일본의 극우 대학에 2년 동안 다닌 사람입니다. 국사관 대학입니다. 한국 조선 침략 세력이 만든 국사관이라는 대학에는 일본의 정상적인 부모들도 자기 아이를 그 대학에는 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대학에 문재인 대통령은 딸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별도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낼 문제인데, 어쨌든 관제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반일을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하는 한때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권 전략을 의논했던 사람의 이야기로는 좀 들을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제민족주의,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가짜 민족주의, 이 세 가지 말이 언젠가는 문재인 정권의 가슴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진행되고 있는 이 한일 관계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이 우리의 적이냐, 아니면 우방국이냐,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적이냐, 우리의 친구냐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일본은 과거 일본이 아닙니다. 지금의 일본이 우리의 적이냐, 우리의 친구냐 하는 데 대한 실존적인 각성이라고 할까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까지 상황이 몰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